경청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1920년대 김동삼의 리더십과 만주지역 통합운동이라는 이제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학술 강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이지만 강연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토론이 있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이제 강연에서 좀 부족했던 그런 지뢰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인 학자적 입장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 30분인데 3시 30분이군요. 한 4시 정도까지 한 30분 정도 좀 핵심적인 것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준호 선생님께서 구한말과 1910년대 일송 김동삼 어른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정의부라는 남만주 지역의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일송 김동삼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안동권들이 상당히 주축이 되었던 정의부라는 단체가 조직된 지가 올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0주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주최 측에서는 일송 김동삼 어른과 정의부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저한테 발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정의부와 일송어른과 정의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은 가능한데 학술적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기가 솔직히 이제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자가 10년대를 하니까 저는 20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920년대의 일송어른의 특징과 특색이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일송어른의 역사적 유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일송어른이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송 김동삼 기념사업회에서도 일송어른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인물인데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평가해달라. 근데 이런 주장을 사실은 기념사업회도 설립 취지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일송어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를 이제 입증해야 되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송어른의 그러면은 진짜 다른 독립운동가와 다른,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일송어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꾸 일송어른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잡담을 하시는. 예? 그건 문중의 이론으로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저는 이문중 사람도 아닌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동삼, 일송의 어떤 리더십, 이게 뭔가 많은 분들한테 공감,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실체가 무엇일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20년대 김동삼, 일송어른의 리더십과 만주 지역 통합운동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제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역사 논문에 잘 안 씁니다.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사학자로서 누구의 리더십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성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뭔가의 리더십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1960년대 초에 독립유공자 포상이 있었는데 그때 일성어른이 2등급 받았습니다. 대통령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심산 김창수 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성어른이 제일 밑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일성어른이 왜 1등급에 있지 않느냐. 그 일성어른 저기 심산 김창수 그 어른 꼬장꼬장한 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뭔가 일성어른의 그 숨은 우리가 언급하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한 참다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제 나름대로의 화두를 던진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하기 때문에 일성어른이야말로 진짜 독립운동계의 리더뿐만 아니라 식민지치하에서 모든 사람의 그 존경의 대상이 된 참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저의 어떤 추적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일성어른이 사실은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한 3장 정도, 4장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협동학교 시절, 그 후 시절,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있었던 사진 2장.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어떤 그리고요. 우리 김희공 여기 관장님께서 계셔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 거 상관은 없죠. 임시정부 쪽은 사실 사진이 많습니다. 근데 만주 벌판에서 투쟁하신 분들은요, 만주 러시아 벌판에서 투쟁하신 분들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사진 찍혔다가는 바로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성어른 같은 경우도 4장의 사진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장은 감옥소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사진이 별로 없다. 저는 독립운동하면서 사진 많이 찍힌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근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상해라든가 임시정부 쪽 좀 안정된 지역에서는 사진 많이 찍었고 위주 쪽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찍었고 그런데 하여튼 그 사진과 독립운동 이것도 하나의 큰 테마로서 일성어른 또 석주 이상용 같은 경우도 사진 딱 한 장입니다. 석주 옹 같은 경우 이상용 어른 같은 경우 2차 3차 용자도 그래서 이 만주 쪽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사진이 거의 없다. 그것이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특징과 특색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설을 좀 세웠습니다. 가설. 어떤 가설을 세웠냐? 왜 일성어른이 그처럼 통합과 통일을 강조했는가? 분열, 이거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뭉쳐야 산다. 이게 바로 일성 김동삼 어른의 리더십의 핵심이다.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분열보다는 통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일성 어른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의 핵심 통합입니다. 그 통합의 결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뭐였냐? 공평무사였습니다. 사적인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진짜 공평하신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 인물이다. 그래서 일성어른은 한쪽에는 독립, 한쪽에는 통일, 통합을 강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성어른의 평생 화두는 바로 독립운동계의 통합. 이것은 바로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일성어른이 통합을, 통일을 평생의 화두로 생각했을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한준호 선생께서 앞서 발표를 하면서 1919년 신흥무관학교 쪽에 윤치국이라는 인물의 신흥무관학교 학생의 치국,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성어른이 핸들링을 잘해서 바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오늘 앞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탁월한 귀중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성어른의 이러한 어떤 공평무사하고 통합의 리더십이 진짜 나의 어떤 일성어른의 평생 화두로 발전한 계기가 된 것은 1921년 6월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이라고 저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1920년 10월, 20년 6월 봉오동 전투, 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러시아 땅 어디까지 갔느냐? 스보보들이 자유시로 갔습니다. 또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독립군들이 또 자유시로 스보보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의 두 그룹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우리 독립군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어느 독립군이 많이 죽었냐? 만주에서 올라간 독립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자유시 스보본들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큰 강이 흐릅니다. 제야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이, 제가 러시아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강이 그 당시 21년 6월에 핏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보본들이 자유시 제야강 얼마나 뭐냐?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기차 타고 갔는데 1박 2일이나 걸립니다. 진짜 머나먼 곳 시베리아의 한 귀택이 중소 국경지대입니다. 그쪽 지역 머나먼 곳까지 가서 우리 독립군끼리 싸워서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죽고 나니까, 사람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열한 공방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비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계가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게 되는, 사람이 죽고 나면요, 결국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계에 굉장히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독립운동계가 일본과 대항해서 효율적으로 싸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시대, 1920년대 초의 시대의 아픔을 바로 일성 김동상 어른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평생 화두로 삼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동삼의 평생 화두 통합이라는 화두가 21년 6월 자유참변의 영향, 그러니까 자유참변, 이때 만주에서 간 독립군들은 서간도, 일성어른이 활동했던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이 수많은 독립군들, 이 사람들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 일성어른은 평생 자신의 독립운동계를 통합하고 단합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통합이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요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정치판 얼마나 싸우고 저거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분열은 물론 필요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갖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이라는 적국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독립운동계가 분열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야말로 진짜 일성어른이 어깨에 메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다는 거죠. 과정이. 일성어른은 21년 6월에 자유참변 이후에 서간도, 압록강 건너를 서간도로 그러죠. 이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계를 어떻게든지 한번 통합해보자. 그래서 일성어른이 통합한 게 뭡니까? 대한통군부죠. 통군부인데 대한통군부는 뭡니까? 통군입니다. 군대를 통합하는 겁니다. 군대. 근데 군대만 통합해서 말이 됩니까? 일반 민을 통합해야 되죠. 따라서 일성어른이 결국은 나서서 한 게 뭡니까? 대한통군부를 대한통의부로 만들었죠.
그래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동포, 특별히는 서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통합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통의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분열과 통합의 그 고민은 모든 독립운동계와 모든 국민들의 하나의 화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1923년 1월 달에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국내외의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과 화합을 하는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 회의에 대한국민대표회의 의장, 최고 책임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송 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솔직히. 뭐가 의아스럽냐? 아니 어떻게 갑자기 석주 이상용 선생도 있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송어른, 일송 김동삼이 전체 국내의 모든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 자리를 일송어른이 맡게 됐을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일송어른이 힘만 갖고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해에는 그 당시에 도산 안창호가 있었습니다. 일송어른의 인품과 품격이 물론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항일운동 투쟁 경력이라든가 또 전체를 총괄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만주 지역의 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세력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일송어른이 동의를 얻어내서 그 정점에 일송어른이 섰을까? 그러니까 일송어른의 가장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민대표의 의장이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만약에 일송어른에 대해서 학술회의를 또 한다면 국민대표회의와 일송 김동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 하려니까 모든 사람이 모이니까 이구동성으로 서로 간에 갈등과 또 대립이 거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일송어른이 어디로 옵니까? 자기 본거지 만주로 소환당합니다. 소환당해서 일송어른은 어떻게 해요? 국내외의 전체는 통합을 못하더라도 만주 지역이라도 통합해보자. 그래서 본인의 거점인 서간도 지역, 남만주 지역, 압록강 건너 지역 이쪽만이라도 통합을 해보자. 그래서 일송어른이 통합의 주체가 돼서 만든 조직이 뭐냐? 여러 사람이 함께 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정의부는요, 이름이 정의부잖아요. 저스티스입니다. 여기 오늘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우리 또 김 장관님이라든가 또 비서실장 하신 정해창 의원은 다 이 법조인 아니십니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저스티스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체 이름을요, 딴 것도 아니야. 정의부라고 했어요. 바로 정의를 내세웠어요. 이것은 일송어른의 어떤 심중과 나름대로의 어떤 포부와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만주 지역만의 독립운동을 단체를 통합하더라도 일송어른이 꿈꾼 것은 일본 제국제에 대항하는 조선의 독립뿐만 아니라 인류에 기반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바로 정의를 나는 추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송어른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인류의 바탕을 둔 그런 것이 딱 표현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정의부다. 그러니까 정의부라는 조직 단체의 이름 이 자체가 일송어른의 미래의 꿈과 이상을 담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송어른이 정의부를 조직했다는 거, 거기 앞서서 대한통일부의 단체의 대표로서 참석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단체명을 정의부로 했다는 것은 일송의 나름대로의 뜻과 꿈과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주적인 독립운동을 넘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의부를 만들었어요. 정의를 만들었는데 더 나는 정의부는요, 남만주 지역이에요. 압록강 건널만 있는 그쪽 단체거든요. 그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좀 더 확대하고 싶었어요. 대한통일부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대표회에서. 그러니까 그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송심동삼은 1926년 7년에 우리는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회주의 물결이 우리 독립운동계에 엄청 몰아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독립운동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미래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만주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만주는 러시아하고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주의 물결이 많이 들어왔고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일반 지식인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있는 일반 못 먹고 못 사는 수많은 소작인들 만주의 동포들에게 아주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회주의 물결이. 그래서 일송어른은 좌우합작을 주장했습니다. 좌우합작. 좌우가 합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통합을 이뤄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송어른이 주장한 것이 민족 유일당 운동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와 우와 자가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어떤 당, 무일당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단체를 해야 되겠다. 이 당. 그리고 1920년대는요, 조직론이 당조직론입니다. 당을 매체로 한 그런 조직론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런데 자와 우가 그 당시에도 제대로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송어른은 안 되겠다. 이런 민족주의 단체만이라도 화합하자. 근데 1920년대 중반 이후에 만주 지역의 민족주의 단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 단체, 자본주의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민족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를 만주 지역에서는 정의부, 참의부, 식민부가 국민부 이런 여러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민족적 사회주의 또는 사회적 민족주의 이런 쪽의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 단체만이라도 통합하자. 그래서 삼부 통합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잘 안 돼요. 이것조차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송어른이 어떻게 하냐. 내가 기득권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정의부를 만든 사람이야. 나 국민대표회에 의장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권위의식 이런 거 나 기득권 필요 없어. 나는 일반 농민과 개개인하고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야. 너와 나와 함께 개인별로 개인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나 탈당, 나 국민의힘 탈당. 나는 통합이라는 목표 자체만 중요한 거지. 나한테 이게 뭐 의장이었다든가 중앙집행위원장을 했다든가 저기가 항무위원장 했다든가 행정위원장 했다든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 통합만이 나의 목표야. 기득권을 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만을 주장하겠다. 바로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선, 벼랑 끝에서는 홀로서는 마음으로 바로 일송어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대한 결단을 했다. 이 위대한 결단이 바로 모든 국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상 김창수 같은 사람도 그 까장까장한 그런 영감탱이도 죄송합니다. 그런 분도 바로 일송의 그 최고봉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신문기사에 딱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일송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송어른 같은 경우는 바로 국민대표뿐만 아니라 바로 공평무사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조국의 현실과 조국의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일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로 형님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분 강의한다는데 7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에 이 지금 내용에 요약을 PPT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유시에 가면 이렇게 제야강 옆에 추모비가 지금도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제야강인데 수많은 독립군이 21년 6월에 시행당했던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 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에서 저도 통곡을 했습니다. 이영만리까지 와서 우리 독립운동계가 분열을 해서 물론 이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일성어른은 그 분열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마음의 상처로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대한 결단, 정의부 탈퇴. 네? 이게 사실은 당신이 만든 조직을 당신이 탈퇴하는, 그리고 정의부에서 오히려 배척당하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도, 그리고 공평무소한 성격과 처신, 그리고 일성 김동삼 언론은요, 동포들의 아픔, 동포들의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성 언론은 1920년대 말에는 사회주의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동포들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부 선언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대한통일부 대표 김동상, 김자 동자 삼자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성 어른이 그런 어떤 힘과 저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저는 의성 김씨 문화의 저력과 안동 문화권이 기본적인 모태가 됐다. 그런 어떤 유학적 기반, 혁신주의적 기반, 의성 김씨의 뼈대와 가문, 이런 게 없었다면, 그리고 안동 문화의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힘과 저력이 없었다면 일성의 그러한 어떤 공사, 공평하고 또 위대한 결단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성어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성어른이 국민 대표의 의장을 할 때는요, 그래도 일성어른이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정치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겉모술수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동의 누림을 기반으로 한 혁신 누림이잖아요. 개화적인, 개몽적인.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유교적 윤리관, 그리고 지나치게 겉모술수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너무 순수한 열정과 희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학자로서의 그 혁신 누림이지만, 유교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동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깡아리,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딱 있기 때문에 불의는 참지 못하는. 근데 사람을 통합하고 끌어안고 하려면 강과 쓸개도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안동 사람들 의성김치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국민대표의 의장을 하면서도 조금 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통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학자적인 측면에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서 일성어른은 국민대표의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현실론에 바탕한 그러한 통일운동, 통합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성어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구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부통합, 민족주의 단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순수 민족주의는 아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오미마을 잘 아시죠? 오미마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윤정 교수께서 책도 내시고, 그 풍산김치든, 그렇죠? 그 한정노동당이라든가 제만 농민동맹, 김장제 섭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도 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김동삼의 통합 노력은 독립운동계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동삼이 바로 자기가 만든 조직, 그 조직을 탈퇴하는 거죠. 정의부. 그러면서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짜 홀로, 개개인 홀로서 나는 광야를, 10일의 벌편을 나 홀로 가면서, 홀로 가면서 외로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의 통합의 길을 가겠다. 그런 가운데 혁신의회라든가 한족총회 여러 데도 가담했고, 결국은 밀정의 밀고에 의해서 체포돼서 외롭고 쓸쓸하게 서대문 경고소에서 수국하는 그런 비운을 맞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독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 김창숙이 존경한다라고 하고 끝난 거예요. 그 워낙 사람이 그 시시비비를 워낙 따지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일송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종합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송어른은 진짜 많은 분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에서도 일송어른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감의 핵심은 일송어른의 바로 통합정신, 통일정신인데 그분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만주에 또는 국내에 있는 모든 동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러한 독약청청한 그러한 강력한 의지 그리고 공평무사함 그리고 겸손함 이것이 바로 일성 김동삼의 위대한 20년대 통합운동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연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규 씨의 열강대가 정리를 잘 해주세요. 곁들이 얘기로 일성 선생의 그 기운을 박 교수님이 일성공을 하시면서 좀 전이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치십시오.